좀 시험범위 적게 나가는 학교는 여기까지 있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여기 다음 파트까지 대부분 그렇게 나가거든. 우리 원미고랑 심원고도 지질구조까지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까지 하면 시험범위 끝이야. 그러면 이제 봅시다. 퇴적구조와 퇴적환경. 일단 여기서 맨 처음으로 배우는 게 퇴적암이거든. 퇴적암을 한번 읽어보면은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이래. 퇴적물이 뭐냐면은 지표에 있는 암석이 풍화나 침식 작용을 받아서 생긴 쇠설물이래. 그러니까 여기 생기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밑에 한번 적어줘. 구름이 생기고 구름이 생기면 비가 내리겠지? 그럼 그 비가 암석을 풍화시켜. 그럼 암석이 깎이니까 그 깎인 암석들이 바다로 흘러. 그리고 바다에 쌓이기 시작하지. 그림으로 보면은 육지에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면은 이 비가 암석을 풍화시켜 깎는다는 소리야. 어떻게 비가 암석을 깎지 싶은데 엄청 많이 비가 내리고 그게 몇십 년, 몇천 년 반복되면은 계속 암석이 이렇게 깎여. 부스러기가 생겨. 그럼 항상 육지가 바다보다 조금 더 고도가 높으니까 이 부스러기들은 바다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이렇게 쌓이게 돼. 그럼 계속 새로운 퇴적물들이 쌓이니까 밑에 있던 애들이 다져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퇴적암은 항상 바다에서 생긴다고 기억을 해야 돼. 바다에서. 퇴적암은 바다에서 생기고 해수면이 상승해서 우리 육지에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퇴적암이 생기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퇴적물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계속해서 바다에 층층이 쌓이면서 점점 무거워지겠지? 위에 있던 애가 쌓이면서 밑에 있던 애는 무거워지니까 다져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 사이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해. 이렇게. 그래서 이 사이 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다짐 작용이라고 해. 아니면 압축 작용. 말 그대로 퇴적물들의 사이 간격을 줄여가지고 다져지고 압축하는 그런 작용을 말하는 거야. 우리 모래사장에서 물 묻혀서 모래 이렇게 다듬는 것처럼 그런 느낌? 근데 모래 다듬는다고 해서 걔가 돌이 되진 않잖아. 부시면 그냥 부서지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부시면 부셔져. 그럼 암석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작용이 또 필요해.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작용이 또 필요한 거야. 얘를 이제 교결 작용이라고 해. 이 초록색이 교결 물질인데 얘는 퇴적물의 사이사이를 풀처럼 메꿔준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 벽돌에 시멘트 칠하는 것처럼 이것도 시멘트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시멘트화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교결 작용까지 겪으면은 얘가 이제 암석으로 변하는 거지. 그래서 다짐 작용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 공극이 줄어드는 거, 부피가 줄어드는 거, 밀도가 커지는 거. 이거 세 가지를 외워야 합니다. 공극은 퇴적물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 거리가 원래 멀었는데 다짐 작용으로 인해 가까워지는 거야. 이렇게 뭉쳐지니까. 근데 뭉쳐진다고만 되는 게 아니지. 암석이 되려면 조금 더 단단해져야 돼. 그래서 이 사이사이를 교결 물질들이 연결을 해주는데 얘를 또 교결 작용이라고 한다. 교결 물질에는 이제 석회질이랑 규질 같은 게 있어. 그래서 바다에 있는 물질들이야. 그래서 이 압축 작용과 교결 작용을 합쳐가지고 얘네들을 속성 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얘네를 다 합쳐서.
태적물은 속성작용을 통해 태적암이 된다. 속성작용에는 다짐작용, 교결작용으로 나뉘고 다짐작용은 태적물 사이에 거리를 가깝게 하는, 다져지게 하는 작용이고 교결물질은 이 사이사이에 공극을 메꾸는,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인 거야. 한번 읽어보면은 다짐작용. 태적물이 오랫동안 쌓여서 아랫부분의 태적물이 위에 쌓인 태적물을 눌리면서 계속 쌓이니까 밑에 있는 애는 눌리면서 당연히 다져지겠지, 자연스럽게. 입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여기에 공극, 이렇게 적어. 공극이라는 말이 맨날 나오니까 태적물 입자 사이의 간격이라고 안 하거든? 공극이라고 하니까 우리 외워줘야 돼. 치밀하게 다져지는 작용. 근데 얘만으로는 태적암이 안 만들어지지. 교결 작용까지 있어야 돼. 지하수에 녹아있던 석회물질이랑 규질, 산화철, 얘네들이 대표적인 교결 물질인데 얘네들이 태적물 사이에 침전되어서 입자 사이의 간격을 메우며 서로 붙여 굳어지게 하는 작용. 풀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되고 밑에 그림 보면은 원래 이렇게 태적물 사이사이 거리가 멀었는데 다짐작용을 통해 좀 가까워져. 그 다음에 교결작용을 통해서 이 사이사이가 칠해져 있는 거 보이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태적암이 생성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너무 어려울 거 없고 쉬워. 태적암은 딱 이거 두 개만 외워주면 되고 다짐, 교결. 다짐이 뭔지, 교결이 뭔지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야지. 이제 또 암기할 거 많이 나오지 얘들아. 이거 다 외워야 돼. 쭉 써볼게. 그럼 우리 이제 태적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배웠어. 그럼 태적암의 종류도 알아봐야겠지? 태적암의 종류는 구성 물질의 기원에 따라 구분한대. 기원. 어떻게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러면 총 3가지가 있어. 쇠설성, 화학적, 유기적. 쇠설성부터 볼게. 쇠설성은 읽어보면은 암석이 풍화 침식받아서 생성된 입자나 화산 분출물이 쌓여 만들어진 태적암이래. 그럼 총 2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는 풍화 침식되거나 이렇게 쌓인 애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화산쇄설물. 이렇게도 있을 거야. 그럼 풍화 침식 때는 되어서 만들어지는 태적암은 또 입자의 크기에 따라 3가지로 나뉘거든. 입자의 크기를 점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커진다고 해볼게. 순서대로 진흙, 모래, 자막 이렇게. 우리 많이 알지 이런 내용들은?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니까 진흙이 가장 이제 입자 크기가 작은 애,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자갈순이야. 자갈은 우리 눈에 크게 보이지, 모래는 보이긴 하지만 조그맣고, 진흙은 거의 입자 크기 안 보이잖아. 거의 물처럼 이렇게 찐득찐득하잖아. 이런 순으로 나뉘는데 얘네들은 이제 태적물이야. 태적물이고 얘네들이 굳으면 태적암이 되는 거야.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는 이 진흙은 그냥 진흙밖에 없지만 모래는 진흙까지 다 포함해. 그 다음에 자갈도 진흙까지 포함해. 그러니까 자갈은 자갈, 모래, 진흙을 다 갖고 있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큰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애들은 계속 섞여 있을 수 있어. 그 입자 안에서 가장 큰 애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럼 자갈이 굳어서 되는 태적암은 뭐냐면 여감. 그 다음에 모래가 굳어서 된 태적암은 뭐냐면 사암. 그 다음에 진흙이 굳어서 되는 태적암은 뭐냐면 이암이라고도 하고 또 셰일이라고도 해. 책에 안 써져 있는 거는 적어줘. 두 개가 뭔 차이냐면 셰일은 이렇게 이암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 셰일도 이암의 한 종류인데 특별하게 층리 모양, 줄무늬 구조가 진한 애들을 이암 중에서도 셰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 둘 다 단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네 둘은 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 여기서도 진흙이 여기 점토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이야. 점토든 진흙이든. 그래서 이거는 외워줘야 돼. 지금 그냥 수업 들으면서 외워.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 그냥 자갈은 여가, 모래는 사암, 진흙은 이암, 쉐일. 얘네들이 세설성. 내가 아까 말한 퇴적암의 기원에서 뭔가 제일 보편적인 거, 제일 평범한 거. 그냥 풍화가 침식돼서 암석이 바다에 쌓여가지고 되는 퇴적암. 그 다음에 화산 세설물로 되는 퇴적암에는 얘도 입자의 크기에 따라 화산 암계, 화산재 이렇게 나뉘거든. 이 왼쪽에 쓴 건 다 퇴적 물들이야, 물. 화산 암계는 화산재보다 조금 더 입자의 크기가 큰 애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퇴적암이 되면은 집게암이 되고, 얘가 퇴적암이 되면은 은회암이 돼. 집게암은 안 써있잖아. 그냥 참고만 하라고 적어준 거거든. 우리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배우면 좋으니까. 은회암이 훨씬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밖에 없어. 퇴설상은 그냥 풍화 침식 받거나 아니면 화산 세설물로 인해서 만들어진 퇴적암. 총 뭐 5개? 아니면 중요한 거 4개? 여감, 사암, 이암, 응해암. 이 정도만 지금 외워주고. 그 다음에 화학적 퇴적암은 여기 읽어보면은 물속에 녹아있던 석회물질, 규질, 산화철. 얘는 좀 물속에서 만들어지는 거. 염분 물질이 침전하거나 물이 증발함에 따라 잔류하여 만들어진 퇴적암이래. 그럼 얘도 2가지로 나뉘겠지? 그래서 침전하거나 증발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 얘도 몇 개 없으니까 지금 외워줘. 침전하는 애는 먼저 탄산칼슘. 화학적 퇴적암은 조금 화학식도 외워주는 게 좋아. 우리 근데 원래 알고 있으니까 탄산칼슘 같은 거는. 얘네들이랑 또 하나 더 규질. SiO2. 이거 우리 마그마 할 때 많이 봤지, SiO2. 이게 침전으로 만들어지는 퇴적 물들인데, 이제 탄산칼슘이 침전돼서 굳어버리면은 어떤 애가 생기냐면 석회암이 생겨. 석회암. 규질이 퇴적암이 되면 척트가 됩니다. 척트. 그 다음에 증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또 2개가 있는데, 얘는 이제 또 집게암처럼 그냥 참고로만 써줘. 석고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은 뭐야? NaCl이지. 우리가 아는 소금. 염전 생각하면 돼. 물이 증발하면서 소금 나오잖아, 염전에서. 석고는 그냥 써주긴 할게, 화학식.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화학식. 석고는 증발을 해도 그냥 석고라고 부르고요. 염화나트륨은 증발을 하면 암염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소금이죠, 소금. 이렇게 총 4개. 아니면 크게 3개 정도는 무조건 필수암. 얘는 그냥 알아만 두기. 이렇게 화학적에도 2가지로 나뉩니다. 이렇게 굳이 2개를 안 나눠서 풀면은 나중에 헷갈려. 이건지 이걸로 만들어지는지 이걸로 만들어지는지도 많이 물어보거든. 침전해서 만들어지는지 증발해서 만들어지는지, 풍화 침식인지 화산 세설물인지. 이렇게 총 4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유기적. 여기서 생물학적.
보면은 생물의 유해나 골격의 일부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이래. 그럼 생물은 뭐 살아있는 생물도 되겠지만 식물 같은 것도 포함하는 거야. 풀 같은 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얘는 이제 두 가지로 안 나뉘어. 얘처럼 이렇게 두 가지로 안 나뉘고 그냥 퇴적 물들만 나뉘는데 첫 번째는 식물. 육상식물이라고 해야겠지. 육상. 주로 양치식물이야.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풀 같은 거. 육상식물이 퇴적물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석회질 생물. 이거는 육상에서 사는 애들이 아니고 산호초 같은 애들. 바다에서 사는 애들. 석회질 생물이 퇴적물이 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은 규질 생물. 얘는 방상충 같은 애들이 있어요. 얘도 바다에 사는 애예요. 이렇게 세 가지만 외우면 돼요. 그럼 이 육상생물인 양치식물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냐? 석탄이 됩니다. 석탄. 그 다음이 석회질 생물이 죽으면은 이건 쉬워. 그냥 석회질이니까 석회야. 규질이니까 셔트.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겠어? 얘랑 얘겠지. 왜냐면 석회암은 화학적 퇴적암이 되기도 하고 유기적 퇴적암이 되기도 하잖아. 그래서 되게 많이 나와. 마찬가지로 얘. 이 석회암이 어떤 기원으로 만들어졌냐를 문제에서 많이 내지. 얘도 내고 얘도 내니까. 그래서 여기는 다 외워주세요. 뭐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셋 중에 어떤 퇴적암인지를 외워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밖에 없어. 그러면 한번 뒤에 문제 풀어볼까? 1번, 3번 한번 풀어봐. 친구들은 다른 문제도 풀어주세요. 엄청 쉽지? 1번 보면은 지금 순서대로 다짐 교결작용이네. A에 의해서 퇴적물의 밀도는 증가한다. 이거 다짐작용으로 밀도 커지고 부피 작아지고 그리고 공급 감소하고 이거 세 가지만 외우라고 했지. 다 셋 중에 하나로 나와. B에서 공급은 침전물질로 채워진다. 그쵸? A와 B 가정에서 공급의 부피는 감소한다. 맞지? 5번. 네, 3번. 응애암, 암염, 여감이래. 물이 증발함 보자마자 암염밖에 생각 안 나야 돼. 암염, 석고까지 있지만 암염이 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화산 분출물로 생성되었는가 하면 응애암이지. 남은 거 여감. 이렇게 그냥 암기해서 푸는 거. 간단하죠. 그 다음에 69쪽 한번 펴봅시다. 이 퇴적 환경 보기 전에 밑에 퇴적 구조 먼저 할게. 얘를 먼저 아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우리 이거 기억나지 얘들아? 네 가지 했던 거. 사층리, 점이층리, 연은, 건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는 뭐냐면 한번 읽어보자. 위에 퇴적 구조, 퇴적 장소와 퇴적 환경에 따라서 퇴적암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구조래. 우리 지금까지 퇴적암 배웠고
퇴적암의 종류 3가지 배웠고 기원에 따라서 그럼 이 퇴적암에 나타나는 무늬, 구조 이거 4가지를 배울 거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여기 밑줄 퇴적 당시 환경을 추정하거나 환경 추정 지층의 상하관계를 밝히는 데 이용한다. 지층의 상하관계 밑줄. 야 우리가 퇴적 구조를 왜 배우는 거야? 퇴적 당시의 환경을 추정하거나 상하관계 밝히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외울 거는 퇴적 당시의 환경 4층리일 때는 어떤 환경이었는지 점인층리일 때는 어떤 환경이었는지 아니면 4층리에 딱 이 모양을 보고 지층이 상하관계 역전됐는지 이거를 확인하려고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그럼 상하관계 역전은 가끔씩 지층이 위아래가 확 역전되기도 해. 근데 우리가 지금 그냥 땅을 밟고 있으니까 역전된 건지 안 된 건지 몰라. 그래서 무늬로 원래 무늬는 이렇게 생겼는데 위아래 바뀌었으니까 역전됐네 이렇게 추측하는 거지, 추정하는 거지. 그럼 1번 4층리부터 보자. 이 4개는 그림이랑 무늬가 너무너무 다르게 생겨가지고 사실 헷갈릴 게 별로 없어. 이 사진으로 나와도 뭐 누가 봐도 4층리고 누가 봐도 연은이고 이런 거라서 뭔가 헷갈릴 건 없거든. 보면은 일단 4층리부터 보면은 4층리의 사는 이제 기울어질 사야. 그래서 물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변하는 환경에서 이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야겠지. 물도 살짝 있어도 좋겠지. 층리가 기울어진 상태로 쌓인 퇴적 구조예요. 우리 사막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이름 쓰고 막 모래사장에서도 이름 쓰고 놀잖아. 그것처럼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 무늬가 생기는 거야. 아니면 얕은 물에 따라서 이 무늬, 물결 모양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에도 그림이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생겨.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럼 이걸 보고 뭘 추측하냐면 사막이나 하천에서 퇴적이 되었구나. 이 4층리 모양이 발견되면 사막이나 하천. 그럼 과거 물이 흘렀던 방향이나 바람이 불었던 방향까지 알 수 있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4층리 무늬를 보면은 이 보이는 대로 니은자를 만들어주면 돼. 얘 딱 봐도 니은자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그럼 이렇게 끝나는 곳으로 화살표 찍어줘. 아 바람이 이렇게 불었구나. 반대로 얘도 생긴 게 니은자잖아. 니은자를 이렇게 그려줘. 아 바람이 왼쪽으로 불었구나. 그러면 바람이 불거나 물이 흘러가는 방향 쪽에 비타면에 뭐 입자가 쌓일 때 생성된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쌓이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얘로는 역전 여부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얘로는 역전 여부 알 수 있어. 이게 거꾸로 뒤집히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 내가 그림으로 그려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것만 딱 보고 역전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좀 헷갈릴 수도 있어. 그래서 조금 팁을 주자면 내가 얘네들을 니은 아니면 니은 X축 대칭한 걸로 그려지잖아. 근데 얘는 무조건 니은 모양으로 안 그려지고 기역 모양으로 그려져. 얘 보면은 기역을 X축 대칭한 모양으로 그려지지. 이런 식으로. 아무리 해도 니은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야. 역전하면은. 반대쪽으로 이런 느낌으로 얘도 뭔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지. 그리기도 힘들어. 뭔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뭔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얘네들의 또 그림을 그려보면은 얘 기역 모양으로 생긴다고. 이렇게. 그래서 기역이나 기역 반대편으로 뒤집은 것 같이 생기면 무조건 역전한 거고 니은이나 이은이 뒤집은 것 같이 생기면 원래대로 생긴 거야. 이 모양대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봐야 돼. 층리는 그래서 이런 애입니다. 얘네들도 주로 4인칭에서 만들어지고 사막이니까
특히 중요한 건 여감층에서 절대 만들어질 수 없어. 여감은 너무 크고 딱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분다고 그대로 무늬가 생기지 않아. 사람이 모래 같은 걸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인 거야. 이런 사층리가 있고, 이거 그림 잘 보면은 사층리가 딱 보이지? 그 다음에 점입층리를 한번 보면은 점입층리는 이렇게 깊은 호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다양한 크기의 입자를,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들을 갑자기 여기 확 붓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입자가 크고 무거운 애들부터 밑에 이렇게 쌓이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거운 크기 애들이 쌓이겠고, 점점 이렇게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 거란 말이야. 그리고 입자의 크기가 엄청 작은 애는 가라앉지도 않고 막 이렇게 둥둥 떠 있겠지? 점점 이렇게 위로 갈수록 작아진단 말이야. 이 상태로 퇴적암이 돼서 굳어버린 애들을 이제 점입층리 구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지층 내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퇴적 구조래. 그래서 이것도 구분하기 너무 쉬워. 딱 봐도 점입층리야, 그림이. 그 퇴적 환경은 얘만 혼자, 나머지 애들 보면 알겠지만 얘 혼자 심해져거든? 뭔가 이렇게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려면 어느 정도 수심이 있어야 돼. 깊이가 있어야 돼. 얕은 물에서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어. 심해져에서 주로 퇴적이 되고, 또 저탕류로 형성되는 쇠살사품 퇴적암에 잘 나타나요. 이거는 오른쪽에 저탕류 한번 보면은 대륙붕 위에 퇴적 환경에서 할 건데, 대륙붕 끝에 쌓인 퇴적물이, 대륙붕은 이제 이렇게 육사 환경이 있고 바다 해양 환경이 있으면 이 육지랑 바다랑 연결하는 이 부분, 여기를 이제 대륙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 육지에서 쌓인 다양한 입자들이 갑자기 바다 수심 깊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점입층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퇴적물이 갑자기 화산 활동이나 지진 등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해저 경사면에 따라서 빠르게 흘러내리는 흐름이래. 갑자기 다양한 입자들이 경사면에 따라서 빠르게 내리니까 이런 식으로 점입층리 모양이 생기는 거지. 여기서 잘 나타나고, 수심이 비교적 깊은 곳에서 갑자기 이렇게 경사가 급해질 때 얘네들이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생기는 구조인 거야.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이 한꺼번에 쌓일 때 형성된다. 이거는 역전되는 거 구분하기 쉽지? 그냥 원래 밑으로 갈수록 커져야 되는데 아래에 있는 애가 제일 작고 위에가 제일 크다? 아, 그럼 역전됐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는 뭐 구분할 방법도 없고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물결 모양처럼 생겼어. 뭔가 과자칩 모양처럼 생겼는데 썬칩처럼. 여기 보면은 물결의 영향으로 퇴적물 표면에 생긴 물결 모양이 남은 퇴적 구조래. 물결 때문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간층 같은 데서 안 되겠지? 사한층처럼 입자가 작아야지 물결 무늬가 이렇게 잘 생기는 거야. 얘는 수심이 얕은 곳. 그래서 연은이나 사층이나 비슷비슷해, 퇴적 환경이. 물의 흐름이 양쪽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은 대칭 형태를 보이고, 뭐 한쪽 방향으로 나타나면 비대칭 형태를 보인대. 이거는 사실 뭐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얘는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 아기 때 바다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얘도 딱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근데 이거는 옆에서 단면을 본 거고, 위에서 본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근데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이걸 그리기 힘드니까 이 옆에서 단면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연 모양을 그려줘. 그래서 연은 역전된 거는 반대로 그냥 이렇게 생겼으면 역전된 거지. 구분하기 쉽지? 이 꼭지점이 아래에 있으면 역전된 거야. 그래서 뭐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물이나 파도의 흔적을 통해서 퇴적물 표면에 남는다. 뭐 이런 게 연은. 지금 사층리, 점입층리, 연은 했어. 마지막 건열은 이런 식으로 논바닥이 짝짝 다 메마른 거. 메말라서 이렇게 금이 간 거. 이런 모양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도 구분하기 쉬워. 땅이 갈라져 있는 거. 근데 건열도 연은이랑 마찬가지로 이 사진은 위에서 이렇게 갈라진 거를 보여주지만, 그림 그릴 때는 이 단면적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겠지만.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 노출돼서 퇴적물 표면이 V자 모양으로 갈라진 퇴적 구조래. 퇴적 환경은 당연히 건조한 기후 지역인 거지. 점토와 같이 입자가 매우 작은 퇴적물이 수면 위에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만들어진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감이 이렇게 쩍쩍 갈라지기 힘들어.
사람이나 입자가 작은 점토 같은 거 걔네들이 이렇게 갈라지기 쉽지. 그래서 논바닥이 진흙이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열이 잘 나타나는 거야. 증발이나 용비로 습한 진흙이 건조한 데게 노출되면서 균열이 형성된다. 이렇게 네 가지 있어요. 건열도 마찬가지로 역전된 거 쉽지? 이런 식으로 되면 역전된 거야. 사칭리만 조금 구분 잘하면 돼. 얘는 그림 그려봐야 아는데 나머지 세 개는 그냥 눈으로 딱 봐도 역전된지 안 된지 확 보여. 이렇게 세 개, 네 개 지금 외워주시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 8번 한번 풀어봐. 7번, 8번 둘 다 풀어봐. 보면은 이거 만약에 이 기역자, 니은자 안 그렸으면 되게 조금 헷갈려. 어디 방향인지. 잘 보면은 얘 방향대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그럼 우리 이거 역전됐다는 것까지 추측할 수 있어. 기역 뒤집은 거니까. 일단 방향은 여기야. 틀렸어. 기역. 그 다음에 B가 퇴적된 후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다? 그럼 B 보면은 얘 건열이야 생긴 게. 근데 뭔가 생긴 게 이상해. 그럼 얘 역전된 거 맞지? 둘 다 역전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생긴 게 A, B 순이라는 거야. 밑에 있는 애가 먼저가 아니라 A 먼저 그 다음에 B. B는 일단 건열이니까 맞겠지. A가 B보다 먼저 해서 이것도 맞겠네. 답은 4번.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위도라도 여러 환경에 노출되었을 수 있어.
있어. 언제는 물이 많았지만 언제는 또 건조한 환경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퇴적 층층마다 다른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 일단 A가 형성될 때 이거 딱 보니까 건열이야, 건열. 그리고 C가 형성될 때 C는 점유층이네. 그럼 얘가 얘보다 수심이 깊었다? 완전 둘이 극과 극인데 반대잖아. 서로 반대. 그 다음에 B는 사막 환경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그치? B는 사층이니까 사막에서 형성되는 거야. 사막이나 얕은 물가. 그다음에 A랑 C가 형성되는 동안 지각 변동으로 지층의 역전이 있었다. 뭐 없지? 얘도 그냥 제대로 밑에부터 큰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림 그렸을 때 니은이고, 그럼 얘도 뭐 문제 없잖아. 그럼 역전 안 됐네. 4번 니은, 2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만 하고 좀 쉬자. 얘는 이제 각각의 각각의 환경마다 특징이 안 써있어, 책에 하나도. 근데 문제에서는 다 나오거든요. 우린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 빈 곳에 써주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노트 꺼내거나 조금 적을 거 많으니까. 그리고 처음 배웠을 때보단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줄게. 일단 우리 지금 퇴적암 배웠지? 퇴적암의 종류 배웠지? 이제 퇴적 구조 배웠지? 마지막으로 퇴적 환경까지 배울 거야. 퇴적물이 쌓이는 곳. 총 육상환경, 연안환경, 해양환경으로 나뉘네. 육상이랑 해양은 뭔가 구분하기가 쉬워 보여. 왜냐면 여기 땅이고 여기 바다니까. 연안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 연안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육상이라고 치고 여기부터가 바다라고 치면 이 사이를 이제 연안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그냥 간단하게 물이 있으면 해양, 연안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배워서 알지. 강도 육상이고 빙하도 육상이고 호수도 육상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외워버리면 안 돼. 빙하도 이렇게 바다에 둥둥 떠져 있는 빙하 이런 거 우리가 상상하니까 뭔가 해양 같잖아. 바다에 있는 거 같잖아. 근데 빙하 그릴 때는 항상 이렇게 산과 같이 그려준다는 거. 우리 육상환경 먼저 볼게. 육지 내에 주로 세세성 퇴적물이 퇴적되는 곳이래. 그래서 육상환경에는 총 산상지, 강, 호수, 사막, 범람원, 빙하 이렇게 있어. 그래서 얘는 그냥 사실 그냥 참고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산상지, 강, 호수, 사막, 빙하. 그래서 빙하부터 할 건데 빙하는 일단 이렇게 항상 산 사이에 그려줘야 돼. 산 사이에 이 얼음 덩어리가 산은 이제 고도가 높으니까 점점 이렇게 강처럼 얼음 덩어리가 흐른다. 그래서 강 한자 써서 빙하라고 하는 거야. 얼음 덩어리가 흐르는 이 모습을 빙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대륙이동설 할 때 네 가지 증거 중에 하나, 빙하의 흔적이 발견된다. 그것도 이 얼음 덩어리가 발견됐다 그 뜻이 아니라 이 빙하가 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산을 이렇게 긁는 거야. 그래서 이 긁힌 자국이 발견됐다 그 소리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빙하는 흐르면서 산을 이렇게 긁어. 그 긁고 지나가면서 이 사이사이에 산이 그러면 산에 부스러기가 이렇게 생기겠지? 암석이 부스러기들. 그래서 이 부스러기들이 계속 이렇게 흐르는 거지, 같이. 그래서 퇴적물이 되는 거야. 이 빙하가 긁고 나간 그 흔적들. 그래서 빙하는 빙퇴석이라고 이 빙하가 긁고 나간 이 흔적들의 퇴적물들이 퇴적암이 되면은 빙퇴석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여감의 한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적어두시고. 빙하가 퇴적시킨 암석은 이제 빙퇴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긁힌 자국, 잔흔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분급 불량. 이거 오랜만에 듣지 얘들아. 빙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분급이 불량합니다. 그 말은 입자의 크기가 다양하다는 거야. 분급이 불량하다는 건 이렇게 큰 입자도 있고 작은 입자도 있고 뭐 중간 입자도 있고 엄청 큰 입자도 있고 이런 식의 분급이 불량하다는 거야. 지금 빙하가 긁고 지나가면서 뭐 작은 입자들만 만들겠어? 그냥 다양하게 크게 부서지면 큰 입자, 뭐 작아지면 작은 입자 이렇게 다양한 입자들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분급이 불량하고 이거의 반대말은 뭐냐면 분급 양호라고. 이거는 그냥 입자의 크기가 다 똑같은 거야. 작을 거면 다 작던가 클 거면 다 크던가 이런 식으로 입자 내에 편차가 없는 거를 분급 양호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고 빙하는 분급 불량하다는 거.
가끔씩 교과서에서도 나오니까 그냥 알아주세요. 이런 거를 이제 빙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호수. 호수도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있지, 여기 육상 환경이 있어. 호수도 너무 깊게 안 하고 잘 안 나오니까 얘는 이 정도만 하자. 밑에 있던 퇴적 구조 중에서 점이층리, 여는, 건열 전부 발견될 수 있어. 호수인데 왜 건열이 발견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항상 호수는 이제 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항상 만약에 좀 깊은, 수심이 깊은 호수다, 그럼 점이층리 발견될 수 있고, 수심이 얕은 호수다, 그러면 연은이 발견될 수 있고, 옛날에는 호수였지만 지금 물이 다 메말라서 그냥 이렇게 웅덩이만 남아있다, 그럼 건열이 발견될 수 있는 거야. 호수에서는 이렇게 세 개 다 발견될 수 있어. 호수는 딱 그냥 뭐 이 정도만 알아두자. 되게 뭐 많은데 잘 안 나오니까 너무 지역적이야. 그 다음에 선상지. 선상지가 이제 빙하랑 호수는 우리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 어릴 때부터 살면서 그냥. 근데 선상지는 뭔가 처음 들어봤을 거야. 여기라고 체크돼 있는데 산에 하부를 생각하면 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산이 있다고 생각해. 그럼 이렇게 퇴적물들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유속이 느려지는 구간이 있어. 여기. 산지랑 산의 교도가 경사가 높잖아. 산지랑 평지 사이에 갑자기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유속이 느려지는 이 구간을 이제 선상지라고 하거든. 평지 사이, 이렇게 산에서부터 다양한 퇴적물을 이렇게 줄줄줄 가져오다가 갑자기 유속이 느려지면서 여기서 확 퍼지는 거야, 다량의 퇴적물들이. 여기다가 이거 유속이 감소하니까 운반 능력도 감소. 더 이상 이렇게 운반할 힘이 없는 거야. 그냥 여기서 이렇게 확 퍼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산 하부를 이제 선상지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급이 불량해. 다양한 크기의 입자들이 있는 거야. 분급 불량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입자의 크기가 다양하다.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집니다. 왜냐면 이제 고도가 이제 좀 높다 보니까 무거울수록 더 많이 내려가는 거야, 밑으로. 오케이? 가벼운 애일수록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고, 무거운 애일수록 점점 이렇게 더 멀리 가는 거지, 산 밑으로.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막. 사막도 육상 환경이죠. 사막에서는 그냥 뭐 사층리 만들어지고, 뭐 사구 정도? 사구는 이제 모래 언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막은 이제 또 모래가 많으니까 사암도 자주 생기겠지, 사암. 이렇게. 뭐 강은 딱히 특징 필요 없고, 선상지, 호수, 사막 이 정도. 특히 선상지는 이제 연안 환경에 나오는 삼각주랑 되게 많이 비교해서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는 조금 뭔지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해. 나머지는 뭐 너무 쉬우니까. 됐죠? 이렇게 육상 환경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연안 환경을 보면은 삼각주, 해빈, 사조, 석고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어. 근데 사조랑 석고는 항상 같이 말하기 때문에 세 가지로 생각을 해주면 돼. 육상 환경이랑 해양 환경 사이에 있는 곳. 설명도 그냥 뭐 그러게 너무 간단해. 이 사이에 있는 곳이래 그냥. 연안 환경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삼각주 한번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산지랑 평지 사이잖아. 근데 이 삼각주는 선상지랑 똑같은데 이 여기 이 바다랑 육지 사이를 말하는 거거든. 여기 그림 한번 그려줄게. 연안 환경이니까 딱 이 파트야. 얕은 바다 한 이 정도? 그럼 육지에서 바다로 넘어가는 한 이 정도 라인에서 이제 삼각주가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강이고 여기가 이제 바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유속이 확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얘랑 선상지랑 되게 뭔가 비슷해.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쌓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쌓이는 이런 모양을 이제 삼각주라고 해.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인데 여기 단면에 표시를 안 해서 잘 확인은 안 되지만 이 바다랑 강이랑 연결하는 이 지점을 이제 삼각주라고 해. 그래서 이 삼각주에서는 이런 모양이 이거 익숙하지? 삼층리 같은 모양이 나타나. 그 다음에 무거운 애일수록 멀리 이동하고 싶지가 않아서 여기가 입자의 크기가 크고 멀리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져. 이 위에가 입자의 크기가 커. 멀리 갈수록 작아져.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설명을 써보면 얘도 삼각주랑 똑같은데 강과 바다 사이로 바뀌는 거야. 강과 바다 사이에 유속이 감소하여서 퇴적물이 퇴적되는 구간이 이제 삼각주입니다. 그다음에 사층리가 발달하고 상향 조립화. 이건 이제 점이층리의 반대라는 거야.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소리를 상향 조립화라고 해. 점이층리는 이제 반대지. 삼각주는 점이층리랑 반대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상지랑 항상 비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선상지에 비해서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거는 뭐 외울 필요 없이 당연한 거야. 왜냐면 항상 육지가 고도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면 힘이 필요해. 내리막길이니까 점점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야. 항상 모든 퇴적물들은 이 육상에서 만들어져. 이 산이 깎이고 이러면서 만들어지니까 이 퇴적물들이 여기까지 올라면은 힘이 필요해. 그래서 무거운 애들은 항상 육지에 있고 좀 입자가 작은 애들이 바닥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생각해요. 항상 육상 환경에 있는 퇴적물들이 입자의 크기가 크고 바다로 갈수록 작아져야 돼. 그러면 육상 환경에 있는 선상지가 당연히 입자의 크기가 크고 삼각주는 연안 환경이니까 조금 더 이동했잖아, 바다 쪽으로.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가 작겠지. 그래서 얘랑 비교하면 당연히 이 바다 쪽에 있는 애가 입자가 작겠구나. 이동을 했으니까. 가벼운 애들이 이제 멀리 이동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안 환경은 딱 얘만 진짜 많이 나오고 혜빈이랑 타조석호는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뭐 별게 없어. 해비는 모래사장이야, 모래사장. 우리 바다로 가기 전에 모래사장 있잖아. 그래서 여기를 연안환경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모래사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모래사장이니까 이제 사층이나 뭐 얕은 바다, 가끔씩 모래사장에도 물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때 뭐 연안까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냥 이 정도? 해비는 얕은 해안이면은 연은, 모래사장이면은 뭐 사층리. 그다음에 얘는 아무리 사막처럼 모래가 있다고 해도 물 근처니까 건열은 일어나지 않아. 반대야. 사막, 여기 있는 사막이랑 이 해빙이랑 또 다른 거야. 그 다음에 사주석고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많이 있잖아.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곳을 만이라고 하잖아. 여기서 얘 만 때문에 유속이 느려져가지고 이렇게 퇴적물들이 쌓여.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호수가 된단 말이야. 퇴적물이 쭉쭉 쌓이면서 이 바다랑 연결 지점을 끊어버리는 거야. 얘를 이제 사주석고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뭔지만 알아두면 되고, 아, 연안 환경이구나. 얘가 무슨 특징이고 뭐고 이런 건 안 나오니까. 그냥 우린 지금 삼각주, 선상지만 좀 주의 깊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딱 뭘 말했을 때 해빙 이렇게 했을 때 연안 환경 이렇게 나와야 되고, 삼각주, 연안 환경. 삼각지랑 선상지 차이 말해줘야 되고, 얘는 산지랑 평지고 얘는 강과 바다 사이인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힘내 얘들아. 마지막 해양만 하고 시작. 해양 환경은 더 적어. 여기 읽어보면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퇴적 환경이래. 이 오른쪽 그냥 바다를 생각하면 돼. 별거 없어.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 끝이야.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바다가 있다고 치면은 이건 이제 육지랑 바다랑 연결하는 이 사이를 내가 그린 거야. 그럼 이제 가장 육지랑 가까운 이 부분을 대륙붕이라고 해. 이 왼쪽이 대륙지각이고 오른쪽이 해양지각이라고 했을 때 이 육지랑 해양을 연결하는 가장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한 이 지점을 이제 대륙붕이라고 하고, 대륙붕을 지나면 내가 이렇게 짧게 그려서 그렇지 대륙붕도 되게 넓어. 이렇게 넓다가 갑자기 경사가 확 깊어지는 이 지점이 있어. 여기를 이제 대륙사면이라고 하는 거야. 대륙사면. 그 다음에 이제 대륙사면이 끝나고 이 해양지각, 넓은 이 해양지각과 연결되는 이 지점을 이제 대륙대라고 해. 그리고 이제 계속 끝없이 펼쳐지는 이 평원을 심해저 평원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서는 심해라고 했네. 그치? 심해저 평원이라고 뭐 합니다. 뭐든 뭐 상관없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냥 뭐 세세하게 암기할 필요 없어. 그냥 대륙동,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 평원 순서는 알아야 돼. 이 대륙대랑 대륙붕이 되게 순서가 헷갈릴 거야. 왜냐면 사면은 누가 봐도 뭐 이름이 사면이니까 여기 있고, 평원도 그냥 제일 끝에 심해저 평원이니까 여기인 거 알겠잖아. 여기 둘 때문에 되게 헷갈리거든. 얘네 둘 위치를 확실하게 알아줘야 돼. 대륙붕이 조금 더 육지 근처, 대륙대가 평원이랑 사면 근처. 여기 알아주고 하나만 더. 우리는 대륙대가 가장 중요해. 여기에서 기억해줘야 돼. 이거 좀 익숙하지 않아? 아까 처음에 나왔었어. 점유 측리할 때. 저탕류에 의해서 행동되는 저타감에서 점유 측리가 발생한다.
점이층리가 어떻게 생기는지만 기억하면은 쉬워. 갑자기 대륙 사면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경사를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자들이 확 떨어지면서 이 밑에 있는 대륙대에서 점이층리 모양이 발달되는 거야. 저탄류에 의해 형성되는 저타감. 저탄류에 의해서 이런 퇴적암이 발달되겠지? 이런 퇴적암에서 점이층리라는 구조가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대륙대 점이층리 이거 세트로 외워줘야 되고 이거 내신에서 꼭 나와. 대륙대 점이층리 얘네는 점이층리는 주로 대륙대에서 발견되고 대륙대는 여기 사면 다음이 대륙대.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면 되고 왜 이러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해양 환경까지 이렇게 다 외워주셔야 합니다. 많지 얘들아. 문제 하나 풀어보자. 10번만 풀어보고 쉬어보자. 자, 같이 보면은 A랑 B가 뭔지 정확하게 알 필요 없어. 뭐 B는 B 보니까 뭐 그냥 심해적 평원인가? 거기 같네. 그리고 A는 이 바다랑 육지 사이에 있으니까 연안 환경이야. 뭐 사조석고 같네. 만 모양이 있으니까. 그럼 A와 B는 모두 해양? 벌써 틀렸어. A가 어떻게 해양이야? 나를 통해서 지층의 상관관계. 나는 지금 4층이잖아. 당연히 알 수 있지. 나의 구조는 B보다 A에서 발견되기 쉽다. 지금 B는 바다잖아. 바다에서 4층이 절대 불가능해. A에서 뭐 발견될 수 있지. 얕은 호수 같은 데라면? 얕은 물가면? 답은? 뭐야? B보다 이거 동그라미니까 4번입니다. 자, 조금 쉽시다. 자, 우리 이제 우리나라의 퇴적 지역까지 볼 거야. 지금까지 퇴적암에 대해서 다 배웠고 마지막으로 실제 퇴적 지형에는 어디가 있는지. 이거 그냥 또 너무 많잖아 지금 8개. 근데 다 알아야 되는 거 맞고 외워야 돼. 그냥 외우면은 사실 너무 헷갈리니까 내가 조금 정리를 해줄게. 우리 항상 하는 거 625 6, 2, 5 쓴 다음에 어떻게 써? 0.65 2.5 5.5 해서 이렇게 했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누는 거. 얘는 억년이었고 0.65 억년. 그러면 일단 고생대 때 우리는 어땠냐면은 다 바다였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전국이. 그 다음에 중생대 때는 육지였는데 호수가 있는 육지였어. 그러니까 물이 있긴 있지. 그래서 처음으로 공룡이 나타나는 거지 중생대에서. 고생대는 삼엽충 같은 바닷속에 사는 생물만 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생대는 똑같이 육지인데 화산이 분출했어. 지금 이거 우리나라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야.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신생대 때 화산이 분출한 일이 있었어. 지금 이걸 아는 상태로 외울 거야. 그러면 이제 고생대 때는 바다였기 때문에 대표적인 퇴적암이 뭐가 있었냐면 석회암이 있어. 석회암은 바다에 탄산칼슘이 침전될 때 화학적 퇴적암으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바다에 사는 석회질 생물이 유기적 퇴적암으로 죽었을 때 생기기도 하잖아. 그래서 바다 환경이 퇴적 환경이 바다이기 때문에 석회암이 제일 많았어. 그래서 이때 고생대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지역이 강원도 태백.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 여기. 사실 고생대는 이거밖에 잘 안 나오거든. 그래서 외워두고. 여기는 석회동굴이야. 석회동굴. 석회암이 대표적인 퇴적암이기 때문에 지역도 석회동굴로 나타나. 고생되니까 기억 외워주세요.
강원도, 태백, 구문소 끝까지 외워야 돼. 태백, 구문소. 또 경상남도랑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중생대는 제일 많아. 제일 많아서 신생대랑 고생대 아니면 그냥 다 중생대라고 외워주면 되거든. 신생대도 하나고 고생대도 하나야. 나머지 다 중생대야. 신생대 여기 제주도, 얘네 제주도 다 신생대. 그 다음에 고생대, 여기서는 여기까지 있구나. 강원도 석회암지대. 태백시 구문소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거 하나 고생대로 외워주고, 제주도는 그냥 다 신생대다 외워준 다음에 나머지 그냥 처음 보는 거 다 중생대로 생각하면 돼. 그런 식으로 외워줘. 강원도, 태백, 구문소, 고생대, 제주도는 다 신생대, 나머지는 다 중생대. 근데 중생대에는 어떤 퇴적암이 많냐면 세살성 퇴적암이 많아. 하나로 특정 지을 수 없고 육지니까 그냥 다양한 세살성 퇴적암들이 많아. 그 중에서도 풍화 침식으로 만들어지는 자갈, 모래, 진흙. 화산은 폭발을 하지 않았으니까 화산 세설물로 만들어지는 세설성 퇴적암이 아니라 풍화 침식으로 만들어지는 세설성 퇴적암이 여기서 주로 발견돼. 중요한 거 대표 지역은 진안 마이산. 이거는 탑포니로 유명하지. 탑포니는 이 산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사이사이가 이렇게 치즈처럼, 우리 만화 속에 나오는 치즈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산이 이런 식으로 풍화 침식돼서 모양이 생겼어. 그래서 이런 모양을 탑포니라고 해. 진안 마이산은 탑포니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채석강. 고성 동명리 해안. 시화호. 이렇게 말하면 돼. 특히 여기 두 곳에서는 공룡 화석이 잘 발견됩니다. 네 개나 있어서 너무 헷갈리면은 그냥 반대로 소급법을 하면 돼. 고생대랑 신생대만 내가 확실하게 외워두고, 아니면 다 중생대구나. 강원도에는 항상 고생대가 좀 많고, 제주도는 신생대고, 나머지는 다 중생대다. 특히 마이산의 탑포니는 좀 외워줘야 돼. 여기 이거는 같이 많이 나와. 특징으로, 이 지역의 특징으로 탑포니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생대는 화산이 분출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세살성인데, 얘는 화산 분출물이 있는 A인 거지. 화산 분출물이 퇴적물이 되어서 퇴적암이 됐을 때. 신생대는 그냥 제주 수월봉. 수월봉에서 화산이 분출한 거야. 여기서는 주로 퇴적 응해암이 발견되지. 제주도 수월봉 보면 주요 퇴적암 응해암. 그다음에 서귀포층도 있네. 제주도 서귀포층에는 응해암은 아니고 서암이랑 쉐일이 발견된대. 얘네 두 개 잘 구분해야 돼. 서귀포층 보자마자 제주도라고 응해암이라고 바로 생각해버리면 안 돼. 수월봉에서만 응해암인 거야. 거기서 화산이 분출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 외워줘야 돼. 우리는 그러면 고생대랑 신생대를 외우고 나머지를 중생대로 외우자. 강원도는 다 고생대, 기억 강원도. 제주도는 다 신생대, 나머지는 다 중생대. 이렇게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냥 외우는 것보다 낫지? 이때 어느 퇴적 환경이 어느 시대인지 지금 딱 보면은 조금 더 외우기가 쉬워. 바로 문제 봅시다. 11번. 한번 풀어봐.
자 봅시다. 11번 보면은 가는 석회암이 주로 발견된다. 석회암 보자마자 고생대에 만들어진 태적 환경이네 생각해야 되고 또 사유축이니까 또 고생대네. 또 우리 외운 거 강원도, 태백시, 공문소 이거 외웠잖아. 그 다음에 나는 셰일이 주로 발견되고 공룡 발자국 화석을 볼 수 있대. 사실 이거는 공룡 발자국은 여기서 얘네가 다 발견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중생대에 있는 태적 환경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거 같은 문제는 좀 위치까지 알아둬야지 풀 수 있는 거네. 이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 얘는 정명리 해안이야. 여기 고성 정명리 해안. 대충 위치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 상태로 풀면은 가와 나에서 발견되는 암석은 모두 채설성이다? 틀렸지? 가는 석회암이었지? 석회암은 채설성 아니고 나에서 발견되는 암석은 연안 환경에서 퇴적되었다? 나는 지금 공룡이잖아. 공룡은 연안 환경이 아니야. 여기서 내가 대놓고 중생대는 육지다 라고 써놨잖아. 호수도 육지입니다. 가의 암석은 나의 암석보다 오래되었다. 얘는 고고 얘는 중이니까 오래된 거 맞지? 답은 디귿 2번. 그래서 육지인지 아닌지 뭐 육사환경인지 해양환경인지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봐. 고생대는 해양환경이니까 해양환경이 맞다고 하면 되고, 그러니까 각각 어느 환경이었는지를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책에 잘 안 써있으니까 추가로 써놓고 외우셔야 합니다. 기출필 봅시다. 책이 아예 없는 거지? 그럼 뽑아줄게. 일단은 기출픽에 빈출이라고 써져 있는 문제 다 푸시면 돼요. 자, 할게요. 153번부터 봅시다. 153번 보면은 할게 지금. 153번 속성 과정 나타낸 거네. 속성 작용. A랑 B 과정 전체를 속성 작용이라고 한다. A 다짐, B 표결 맞죠? A 과정은 태생물의 무게 때문에 일어난다. 그치? 위에 있는 애가 무거우니까 다져지는 거고, A 과정에서 태생물의 공급률과 밀도가 증가한다? 밀도 증가는 맞는데 공급은 감소하잖아. 틀렸지? 그 다음에 B 과정은 석회질, 규질, 철질 성분이 침전돼요. 맞고. B 과정에서 교결물질은 세정물을 서로 붙인다. 맞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생성된 암석으로 유문화는 태저감이 아니고 화성암이잖아? 틀렸지? 답은 4번, 7번. 그 다음에 154번. 옳게 짝지은 것을 모두 고르래. 올해 이암 아니고 사암이지. 사암. 진흙이 이암이었어. 올해 자갈은 여감 맞아. 이렇게 두 개 있다고 헷갈리면 안 되고 큰 애들 기준으로 보라고 했어. 작은 건 항상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점토응이야? 틀렸지. 화산재 석회야? 틀렸어. 너무 뜬금없어. 식물체 석탄? 맞네. 산호조개 껍데기 암염? 틀렸지. 석회암이지. 그래, 답은 2번, 5번. 그 다음에 157번. 암염, 석회암, 응애암 이렇게 있대. 채설성 퇴적암인가? 이거는 응애암밖에 없네. 여기가 응애암. 묽은 염산과 반응하는가? 이거는 그냥 기본 지식으로 해버렸네. 얘는 석회암이지. 이건 암. A는 응애암이다. 맞고. B는 규질 성분은 아니지. 규질 성분은 첩트. C는 유기적 퇴적암? 아니고. 답은 1번. 그 다음에 164번을 보면은 대충 한번 보자. 지금 가는 건열이 보이지? 건열 퇴적 구조가 보이는데 생긴 게 살짝 이상해. 그럼 역전됐네? 그럼 BA가 아니라 AB 순으로 생겼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고,
그 다음에 CD 보면은 나는 사층리인 게 보여. 그럼 사층리 보자마자 뭐라고 했어? 이렇게 무늬대로 그려보라고. 니은이나 기억. 근데 얘는 니은이 그려지니까 역전 안 된 거고 방향은 기억인 거지.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보자. 가는 건열, 나는 연은이다. 나는 사층리인 거죠. 그 다음에 가의 A층은 건조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다. 그치? 건열이니까. 그러면 A는 B보다 오래된 층이다? 맞아. A, B 순서니까. 그 다음에 가는 3층보다 쉐일층에서 잘 나타난다. 3은 이제 모래고 쉐일은 이제 아니잖아. 그러니까 진흙이잖아. 그럼 4층에서 더 잘 나타나. 그래서 얘는 아니 틀린 거지. 아 잠깐만 3층 얘는 맞는 거지. 이제 입자의 크기가 더 작으니까 조금 더 무늬가 잘 나타나는 거야. 가가 건열이네. 건열이면 이제 쉐일층에서 더 잘 나타나는 게 맞지. 진흙에서 더 잘 나타나. 그 다음에 가 5번 보면은 가에서는 세살성 퇴적암이 발견될 수 있다. 그치? 발견될 수 있지. 퇴적 구조니까. 그 다음에 나에서는 물이 흐른 방향이 기역이다. 그 다음에 7번 C는 D보다 오래된 층이다. 얘는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D가 먼저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C가 오래된 게 아닌 거지. 답은 1번, 7번이야. 건열 같은 경우에는 진흙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169번. 보면은 퇴적 환경으로 나타나는 거네. 나는 사층리, 가는 연은. 연은 생긴 게 얘는 위에서 바라본 거야 이번에는. 그럼 A는 육상환경, A 호수니까 맞지. C는 삼각주니까 연원환경 맞지. 그 다음에 A에서는 다보다 나가 발달하기 쉽다. A가 뭐야? 호수에서는 연은보다 사층리가 발달하기 쉽다? 아니지. 사층리 빼고 호수에서 다 발달할 수 있었잖아. 내가 아까 써줬지. 그 다음에 B는 C보다 입자가 큰 퇴적물이 퇴적된다. B는 선상지. 이거 바로 나왔지? 아까 말한 거. 선상지가 삼각주보다 입자가 큰 퇴적물? 맞지. 선상지는 육상이니까 조금 더 큰 입자인 거야. 그 다음에 D. D는 대륙대네. 대륙대에서는 저탕류가 생성되어서 다가 발달한다? 아니고 점이 층리라고 했으면 맞았겠지? 기억 디귿 1번. 그 다음에 170번 보면은 태백시 부문서라고 알려줬네? 그러면 바로 내가 아는 거 다 써야 돼. 고생대, 석회암, 바다 뭐 이런 거였어. 그치? 고생대에 퇴적되었다? 맞지. 최설성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층이 있다? 이거는 여기서 보면은 쉐일층이 있으니까 맞다고 해야 돼. 바다라도. 그 다음에 내가 주로 있는 게 석회암이라고 한 거지 최설성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야.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퇴적된 적이 있다. 이거는 연은 때문에 맞는 거야. 5번. 그 다음에 마지막 173번. 얘는 대놓고 이름을 다 줬네. 아까 완자에서는 이름 없이 그냥 위치만 찍고 했었잖아. 그런 게 되게 어려운 거야. 1은 육지에서 1 시화오니까 중생되네. 그럼 육지 맞고 2는 구문소니까 바다에서 맞지. 구문소는 고생대니까. 그 다음에 3은 고생대에서 3 석회암 지대니까 고생대 맞네. 석회암 고생대는 주로 퇴적되었고 석회 동굴이 있다. 이거 맞지? 고생대는 딱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오거든? 그리고 강원도니까 다 이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제주도는 이쪽. 그럼 이거 나머지 다 여기는 다 중생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4에서는 해안절벽. 이거는 그냥 알아줘야 돼. 채석강에 그냥 있어, 해안절벽이. 그 다음에 5는 호수에서 생성되었으며 타포니가 관찰된다. 이것도 맞아. 육지에 호수가 있는 육지고, 그 다음에 마이사는 타포니도 있었지. 그 다음에 6은 이보다 먼저 생성된 퇴적암이다. 틀렸어. 6은 중생되고 2는 고생되잖아. 틀렸고 6에서는 삼엽충과 산호? 틀렸지. 삼엽충은 고생되잖아. 그럼 7에서는 층리.
층리는 당연히 퇴적암 구조에서 다 발달되는 구조입니다. 무조건 관찰이 돼요. 답은 5번, 6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딱 세 문제만 더 풀 거야. 프린트 한번 봅시다. 프린트에 꽃 모양 3개짜리 18번 일단 푸시고 26번, 29번 이렇게 3개 봅시다. 여기서는 이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한 이 정도 문제라서 어렵긴 할 거야. 그리고 18번 같은 경우엔 또 수능 문제라서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29번은) 그래도 조금 쉬워. 18, 26은 못 풀 수 있어. 자, 18번 먼저 봅시다. 18번 보면은 그림 가는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퇴적층의 단면이래. 지금 보면은 여감, 사암, 이암이니까 순서대로 자갈, 모래, 진흙, 점토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퇴적층의 단면이다. 이거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나는 가의 퇴적층에서 나타나는 퇴적 구조야. 이거 딱 보면 알지. A는 사층리, B는 연은 이렇게 되겠네. 기억 보기 봅시다. 가의 퇴적층 중 가장 얕은 수심에서 형성된 것은 이암층이다. 지금 봐봐. 가는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거래. 그러면 여기서 하강하는 과정에서니까 지금 얘가 이 자갈이랑 모래가랑 진흙이 있다고 쳤을 때 자갈은 가장 입자의 크기가 크잖아. 그래서 이쪽에 쌓여. 그 다음에 모래는 조금 더 나갈 거고. 그 다음 진흙은 완전 이렇게 멀리 쌓여 있을 거야. 순서대로 여기가 자갈, 여기가 모래, 여기가 진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얕은 수심에서 형성되는 거는 자갈인 거야. 여기가 수심이 얕잖아. 진흙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고. 여기는 이암층이다. 틀렸고 여감층이다 라고 했으면 맞았어. 이런 거 계속 기출 풀면서 익숙해져야 돼. 보기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새로운 내용을. 그 다음에 니은. 나의 A와 B는 주로 여감층에서 관찰된다? 이거는 틀린 거 다들 너무 잘 알고 있지? 사층이랑 연은은 여감층에서는 절대 발달될 수 없어. 그 다음에 디귿. 얘는 디귿 보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거든? 봐봐. 여기서 나의 A와 B 중 층리면에서 관찰되는 퇴적 구조는 B다. 지금 층리면이 뭔지 모르겠잖아. 이렇게 퇴적층이 있다고 쳤을 때 이 부분 여기를 이제 층리면이라고 해. 그리고 여기는 단면이라고 해. 이 옆에 그려줘 그림. 그럼 이제 알겠지 않아? 내가 연은이나 건열을 소개할 때 위에서 보는 거야. 그리고 옆에서 단면 잘라서 보는 거야.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럼 이 그림은 위에서 본 거야, 연은을. 그러니까 층리면에서 봤다고 생각할 수 있어. 연은이 이렇게 있는 거지. 사층리는 위에서 본 거야? 아니지. 옆에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야. 옆에가 단면이. 그러니까 사층리는 단면에서 잘 관찰되는 구조고 연은은 층리면에서 관찰되는 퇴적 구조인 거야. 여기서 A와 B 중에 층리면에서 관찰되는 퇴적 구조는 B다가 맞는 거지. 이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맞는 거야. 만약에 연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 근데 층리면에서 관찰된다? 라고 하면 틀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단면 그림이니까.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6번. 얘도 어렵지? 이거는 내가 아까 한 말을 잘 기억했어야 돼. 지금 가는 해상층 A, B, C래.
그리고 어느 지역의 지층 단면과 A의 일부에서 발견된 퇴적 구조를 나타낸 거고, 그럼 일단 A만 보면은 얘 점이층리네. 그렇지? A에서는 일단 점이층리가 발달돼. 그 다음에 나가 뭐냐면 A의 퇴적이 완료된 이유. 그러니까 지금 A까지 퇴적된 거야. 여기까지만 있고 이 위는 없었어. 근데 여기 이후에 이 A 지점에서 상대적 높이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층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 높이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이 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을 때, 낮을 때, 높을 때, 낮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야. 그리고 보자마자 뭐 생각해야 돼? 퇴적물은 어디서 쌓인다고 했어? 바다에서 쌓인다고 했잖아. 내가 항상 퇴적암도 다 바다에서 생긴다고 했잖아. 그럼 해수면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을 때, 바다 속에 있을 때 퇴적암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일단 A까지만 쌓였잖아. 그럼 일단 B랑 C가 쌓여야 돼. B랑 C가 언제 쌓여? 이때 쌓이지. B는 이때 쌓이지. 지금 A가 생기고 직후니까 처음으로 낮았을 때는 B가 생겨. B가 퇴적돼. 그 다음에 갑자기 해수면 높이가 높아졌어. 바다 위로 올라왔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풍화 침식. 그러니까 해수면 위에 있을 때는 바람이랑 비 때문에 풍화 침식돼서 부스러기 생기고, 바다 밑으로 해수면 아래로 내려오면은 퇴적암이 생기고, 이게 무한 반복인 거야. 그래서 B가 여기서 퇴적암이 생겼다가 B 지층이 해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 B 지층이 침식이 되고, 다시 해수면 밑으로 가라앉아서 C 지층이 또 여기서 생기는 거지. 그럼 다시 여기서 C 침식. 풍화라고 해요. 풍화 침식. 이런 느낌인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럼 일단 기억보자. A의 퇴적 구조는 입자 크기에 따라 퇴적 속도 차이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거까지는 뭐 다 했을 거야. 점이층리니까. 니은 D급부터 어렵지. B의 두께는 기역 시기보다 니은 시기에 두꺼웠다. 이거 뭔 말이야? 기역 시기는 B가 퇴적된 직후야. 그러면 가장 B가 두꺼웠을 때. 니은 시기는 B가 풍화 침식된 이후야. 그럼 이미 다 깎인 이후잖아. 그러면 얇아졌겠지? 그럼 틀렸지. 기역 시기가 더 두껍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D급. C는 D급 시기 이후에 생성되었다? 아니지. C는 니은이랑 디귿 사이에 생성되었잖아. 여기 해수면이 아래에 있을 때. 틀렸어. 1번. 이렇게 나오면 웬만한 내신 문제에서 다 못 풀어. 이런 문제들. 그럼 우리 풀 수 있죠. 마지막 29번. 화성시 시와오래야. 그러면 중생대구나. 바로 해줘야 돼. 강원도도 아니고 제주도도 아니니까. 그리고 또 공룡 R 화석이 발견된대. 그럼 또 공룡이니까. 기억은 일단 중생대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음폭 파인 구멍. 이거 아까 계속했지. 타포니라고. 근데 타포니는 기포가 빠져나가서 뭔가 그럴듯한데 아니야. 타포니는 풍화 침식 때문에 생기는 거야. 깎여서 생기는 거야. 이 말은 그럴듯하지만 너무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3. 디귿. 관찰 결과로 보아서 퇴적암으로 이루어졌다? 당연하지. 퇴적암 파트 배우고 있으니까. 3번. 이렇게 화석이 발견되잖아? 그럼 다 퇴적암 지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화성암이랑 퇴적암 배웠잖아.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은 거였어. 근데 거기서는 마그마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화석이 들어가기 힘들어. 생물체가 들어가기. 근데 퇴적암은 계속 쌓이는 거기 때문에 화석이 발견되기 쉬워. 그래서 무슨 화석이 발견됐다?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다 맞는 말이야. 답은 3번. 끝. 정리하세요. 이제 슬슬 시험 기간이니까 다 풀어야 돼. 내가 준 이거 자히스토리 프린트도 검사는 안 하지만 다 푸시고, 엔제 문제집도 잘 푸세요.